딸이 입원을 한 사이 사위의 물건을 받아준 장모 정숙 씨. 이렇게 대단한 걸 가진 사위라니. 한번 봐도 될까? 장모님은 그 이후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람도 꼭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럼 정숙 씨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숙은 딸 미정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미정은 창가에 기대어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미정아, 오늘은 좀 어때? 정숙의 목소리에 미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엄마를 위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괜찮아요, 엄마. 도연 씨는 어디 갔어요? 회사 일로 급히 나갔다더라. 네가 걱정된다고 하루 종일 여기 있으려 했는데 내가 억지로 보냈지.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한 달 전부터 이어진 입원 생활 때문에 미정의 손은 더욱 앙상해졌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아프다니 엄마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집안일은 괜찮으세요? 도연 씨 혼자 두고 오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 양반이 뭘 못하겠어? 밥은 사 먹으면 되고 빨래는 내가 해놨으니까. 사실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병원에 왔어요. 사위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었죠. 딸이 아픈 동안만이라도 사위 도연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엄마까지 고생시키고. 무슨 소리야. 이런 때 엄마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네가 혼자였다면 어쩔 뻔했니? 도연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정숙은 미정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도연은 정말 착한 사위였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실했고 장모인 자신에게도 늘 정중했죠. 수술 날짜는 언제로 정해졌니? 다음 주 화요일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때까지 충분히 쉬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엄마가 계속 다닐게. 도연이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니까. 실제로 도연은 최근 들어 부쩍 바빠 보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더라고요. 정숙은 사위가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도연 씨 혼자 두면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어제도 내가 반찬 만들어 놨는데 저녁 늦게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더라. 두 모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 시간을 보냈어요. 정숙은 미정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병실 청소도 하고 간병용품도 정리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도연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럼 엄마는 이만 들어갈게. 내일 아침에 또 올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어. 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숙은 딸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딸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이렇게 자신이 집안일을 다 떠맡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문득 의문이 들었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요즘 도연의 바쁜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말 못할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정숙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현관 앞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도연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들어보았어요. 생각보다 무거웠고 발신인 이름이 낯설었죠. 법무법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회사 일인가?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부엌 식탁에 놓았어요.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계란말이를 부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신경 쓰였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도연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다. 밥 먹어라. 따뜻할 때 먹어야지. 정숙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내놓았어요. 도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하지만 도연은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더라고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도연은 대답은 했지만 시선을 피했어요. 평소처럼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자꾸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참, 오늘 네 앞으로 편지가 왔더라. 등기우편으로. 도연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편지요? 응, 현관에 놓여 있었는데. 법무법인에서 온 것 같던데. 도연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김치찌개에 국물을 떠먹던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닐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회사에서 변호사 쓸 일이 있나? 정숙은 넌지시 물어봤어요. 사위를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였죠. 아, 그냥 계약서 관련해서 자문 받는 것 같아요.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좀 복잡해서. 도연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숙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나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문제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별거 아니에요. 도연은 급하게 부인했어요. 너무 급하게요. 그 모습이 정숙에게는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서류일 수도 있잖아. 나중에 확인할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도연은 밥을 몇 숟가락 더 급하게 먹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봉투를 재빨리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이상한 반응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봉투를 가져갔을까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라니. 정말 회사 일이라면 그렇게 당황할 이유가 있을까요? 설마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정숙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딸은 병원에 누워 있고 이제 사위마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자꾸만 도연의 떨리는 손과 피하는 시선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밤새 뒤척였던 탓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도연의 이상한 반응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보통은 정숙이 깨우러 가야 했는데 말이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벌써 나가니? 아침은? 회사에서 먹을게요. 일찍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도연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달리 정숙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잠깐. 정숙이 부르자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제 그 편지, 정말 회사 일 맞지? 도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행인데. 혹시 모르니까 미정이한테는 말하지 말자. 괜히 걱정할까봐. 도연이 그제서야 뒤돌아봤어요.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정숙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그렇게 서둘러 나간 이유가 뭘까요?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정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느껴지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병실에 들어서자 딸이 반갑게 맞았어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좀 일찍 나왔다. 정숙은 미정 옆에 앉으며 딸의 얼굴을 살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도연 씨는 어제 늦게 들어왔어요? 미정이 물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응, 8시쯤. 회사 일이 좀 바쁜가 봐.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병원비며 생활비며 혼자 다 떠안고 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부부가 서로 도와야지. 그래도 엄마까지 고생시키고. 미안해요. 미정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숙은 더 이상 어젯밤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 봐서요. 오후에 정숙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편지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도연 앞으로 온 것이었어요. 이번 발신인은 달랐어요. 이름이 어려웠는데 누가 봐도 어디 돈 빌린 데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채권 추심?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분명히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빚과 관련된 일이 틀림없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숙은 편지를 식탁에 놓았어요. 어제처럼 도연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편지가 신경 쓰였어요. 채권 추심이라니 도연이 빚을 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 회사 일일까요? 도연이 집에 온 것은 어제보다도 더 늦은 9시였어요.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늦었네요. 괜찮다. 밥 데워줄 테니까 앉아 있어. 정숙은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면서 도연을 살폈어요. 어제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나서 정숙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어요. 오늘도 편지가 왔더라. 도연의 젓가락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 돈 빌린 데에서 보낸 것 같던데. 도연이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설마 빚이라도 진 거니? 정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정말.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도연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야? 네 이름으로 온 편지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답답함과 불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알았어요. 이 집에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와 피하는 눈빛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불안한 꿈만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도연은 이미 집을 나간 뒤였어요. 식탁 위에 어머니, 일찍 출근합니다라는 짤막한 메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메모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기억으로 가득했어요.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도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냥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더라. 정숙은 애써 웃으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딴 데로 흘렀습니다. 미정이 그런 엄마의 표정을 놓칠 리 없었지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 며칠 계속 표정이 어두우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숙은 애써 숨겼습니다. 아직은 사실을 전할 수 없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딸에게 또 다른 짐을 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붙어있는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통보서라는 굵은 글씨가 정숙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무언가가 터져버린 느낌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도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에 서서 밥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잡을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들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어요. 밤 8시가 훌쩍 지나서야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동자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밥 먹어라. 정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상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한없이 느렸습니다. 정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떼어낸 최종 통보서를 그대로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 거지? 도연은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끝마저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숨겨. 정직하게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는 얼버무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회사 돈을 좀 썼습니다. 정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회사 돈을? 내 격리 일을 하다 보니 손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잠깐만 빌려 쓰려고 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도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정숙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남의 돈을 어떻게 함부로 써? 목소리가 저절로 치솟았습니다. 정숙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동시에 뒷머리가 얼얼해졌습니다. 순간 수십 년간 살아온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내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회사 돈을 훔쳤다고? 병실에 누워있는 미정이 이 사실을 알면 또 얼마나 무너질까?
정숙의 속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야? 대체 왜 그랬어? 미정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보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보장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생활비까지 겹치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험이 안 된다니, 그럼 지금까지 믿었던 건 뭐란 말인가? 그래서 회사 돈을 잠깐만 빌려 쓰려 했는데 감사해서 적발됐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정숙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아픈 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사위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게 아닐까? 결국 나는 짐만 되는 게 아닐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위까지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늙은 장모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에서는 돈을 갚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정숙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딸은 병원에 누워 있고 사위는 범죄자가 될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미정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아니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 문제가 터져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도연이 고백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회사 돈을 훔쳤다니 2,500만 원이나.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부엌으로 나왔어요. 물을 한 컵 마시고 나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보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사위가 이런 상황에 몰린 걸 눈치채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젯밤 이후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노크를 했어요. 도연아, 밥 먹어라. 안에서 작은 대답이 들렸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도연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할 수 없이 밥을 문 앞에 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도 무거웠어요. 미정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충격이 클 것 같고 숨기자니 이미 한계였어요. 미정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딸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도연 씨가 어제 밤늦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 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미정의 걸음걸이를 보니 불안해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네가 아파서 마음이 무거웠나 보다. 그런데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미정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숙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엄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죠? 요 며칠 엄마도 이상하고 도연 씨도 이상하고 말이에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도연이가 좀 힘든 일이 있어. 힘든 일이요? 병원비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 정숙은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아직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비요? 보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험이 안 되더라.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제 병원비가 많이 나간 거예요? 도연 씨가 그걸 감당하느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좀 복잡한 문제야. 엄마, 정확히 어떤 문제예요? 제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정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정숙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연이가 회사 돈을 좀 썼어. 회사 돈을요? 네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만 빌려 쓰려고 했는데 들켰어. 미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 씨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미정아, 울지 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해결해요? 회사 돈을 썼다는 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정숙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보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제가 건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모녀가 서로를 탓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병실은 조용한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도연 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갚으면 고소를 안 하겠다고 했어. 얼마나요? 2,500만 원이야. 미정은 다시 고개를 떨굴 뿐이었어요.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엄마, 우리 집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현관 앞에서 멈춰 섰어요. 낯선 남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험상궂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정숙 씨십니까?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김도연 씨 건으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남자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정숙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남자들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도연 씨가 회사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는 아시죠? 네, 어제 들었어요. 2,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변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이라니 너무 짧았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남자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혹시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시면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든지 해야겠네요. 집을 담보로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범죄 행위인데 이 정도로도 봐주는 거예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니. 도연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방에 있어요. 불러주세요. 직접 이야기해야겠어요. 정숙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도연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나와야 해. 회사 사람들이 왔어. 한참 후에야 도연이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해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도연을 보고 남자들이 말했어요. 김도연 씨, 사정은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고발 절차를 밟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죠.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일어서며 정숙을 보았어요. 어머니, 사위 잘못 둬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정숙과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집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일주일이래, 일주일.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어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미정이 퇴원하면 어디로 가? 정숙은 머리를 감추어요. 앞이 막막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이라도 받아볼게요. 네 신용으로 2,500만 원 대출이 될 것 같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횡령범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리 없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정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 퇴원하고 싶어요. 갑자기 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이 이상 부담 주기 싫어요.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딸도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치료 끝나지 않았잖아. 집에서 요양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돌봐주시면. 미정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치료 제대로 받아야 해. 하지만 정숙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도연을 보았어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 도연은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거야?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안에 2,500만 원을 구해야 한다니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숙은 은행 세 곳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더라도 도연의 신용 문제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숙이 문 앞에 놓아둔 밥그릇이 그대로 식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정숙의 속은 타들어갔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정숙은 도연의 방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도연아, 나와. 이렇게 숨어 있으면 뭐가 해결돼?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정숙은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도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제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100번째야. 그래서 해결책이 뭐야? 도연은 고개만 떨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어. 사흘? 그 돈을 어떻게 구할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미정이는 병원에서 걱정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당사자인 네가 모른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럼 감옥에 가겠다는 거야? 정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답답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정이 병원비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럼 애초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런 짓을 했어?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부담? 지금 이 상황이 부담이 아니야? 횡령범 사위를 둔 게 부담이 아니야? 도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정숙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내 사위가 도둑이라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돼?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져?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소리 그만해. 네가 만든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정이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 것 같아? 자기 남편이 범죄자라는 걸 알면 얼마나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말씀 못 드린 거였어요. 말 못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미 다 들통났는데 뭘 숨겨?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숙의 분노 앞에서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으면 미정이한테라도 말해야 해. 가족끼리 머리 맞대고 생각해 봐야지. 어머니, 미정이는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아도 알 권리가 있어. 자기 남편 일인데. 정숙은 숨이 가빠왔어요. 너무 많이 소리를 지른 탓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 정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분노와 절망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정숙은 기진맥진해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도연과의 격한 말다툼으로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을 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중요한 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정숙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미정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할 테니까요. 병실에 들어서니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아, 기분은 어때?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도연 씨는 왜 안 오세요? 집에서 좀 쉬고 있어. 요즘 힘들어해서. 정숙은 간호사실로 가서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우리 딸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미정 씨요? 아직 몇 달은 더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몇 달이요? 의사 선생님이 몇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설명을 못 들으셨나 봐요. 잠깐만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간호사가 의사를 불러왔어요. 의사는 정숙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미정 씨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못 들으셨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 씨가 어머니께는 걱정 끼치지 말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정 씨 병이 처음 진단했던 것보다 좀 더 심각해요. 심각하다는 게 입원 기간도 훨씬 길어질 거고 수술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얼마나 오래 입원해야 하는 건가요? 최소 석 달, 길면 반년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몇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석 달에서 반년이라니.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미정 씨가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까봐 자세한 건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정숙은 현기증이 났어요. 미정이 그런 심각한 상황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그럼 병원비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정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이제야 도연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급하게 병실로 돌아갔어요. 미정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네, 엄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미정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어요.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뭘 들으셨는데요? 네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석 달에서 반년이나 더 입원해야 한다면서? 미정은 고개를 떨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중요한 걸 나한테 숨겼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나는 네 엄마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도연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네. 의사 선생님이 남편한테는 정확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정숙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이 왜 그렇게 절망적이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럼 병원비도 몇 배는 더 나오겠네. 죄송해요, 엄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바보야, 그럴 때 엄마한테 말해야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잖아. 네가 내 딸인데. 정숙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도연이 마음을 알겠다. 몇 주 치료비랑 몇 달 치료비가 얼마나 다르겠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되는 거지. 정숙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도연의 횡령도, 미정의 침묵도 모든 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뭐든 숨기지 말자. 가족인데 함께 해결해야지. 네, 엄마. 정숙은 딸을 다시 꼭 안았어요. 상황은 더 심각해졌지만 진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의 실수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부엌으로 나왔어요. 다 내 탓이야. 카드 만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보험이 끊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정숙은 자신이 한없이 무능해 보였어요. 내가 정말 늙었구나. 아침이 되어도 도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병원에 갈 마음도 나지 않았지만 미정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할 테니 어쩔 수 없이 나섰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미정이 엄마의 표정을 살폈어요. 엄마, 더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정숙은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차마 보기 어려웠어요. 결국 모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아, 사실은. 정숙은 도연의 일부터 자신의 보험 실수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제 병원비 때문에 도연 씨가 그런 일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모녀가 서로를 탓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현관 앞에서 멈춰 섰어요. 낯선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험악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숙 씨죠? 김도연 씨 관련해서 왔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정숙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까지라고 했는데 준비는 되셨나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김도연 씨 부인이 입원해 계시죠? 정숙과 도연이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병원까지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부인분께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내일까지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남자들이 나간 후 정숙과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죠? 집을 팔아도 시간이 모자라. 내일까지인데 어떻게 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혹시 아까 병원에 누가 왔다 갔어요? 간호사가 그러는데 누가 제 병실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미 병원까지 갔다 온 거였어요. 무서워요, 엄마. 미정의 불안한 목소리에 정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괜찮다, 미정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도연과 미정이 둘이서 알아서 잘 해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나만 짐이구나. 정숙은 자신이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딸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 밥을 차리고 있자니 더욱 허무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있나? 정숙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도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책감과 무력감,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미정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딸이 불안해해서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정숙 자신이 더 불안했습니다. 엄마, 잠 안 오세요? 미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니나 푹 자라.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이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미정이 잠들었어요. 정숙은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만 왜 이럴까? 아침이 되자 정숙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연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봐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방법이 없나요? 집을 당장 팔 수도 없고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전화가 왔어요. 준비는 다 되셨죠? 그게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정숙은 미정의 병실로 다시 향했어요.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응, 미정아. 정숙은 딸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혹시 더 나쁜 소식인가요? 미정아, 도연이가 오늘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경찰서에 가야 해. 미정은 순간 모든 걸 이해한 듯 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정이 갑자기 일어나려고 했어요. 퇴원할게요. 지금 당장. 미정아, 안 돼. 치료가 끝나지 않았잖아. 치료는 무슨 치료예요? 쟤 때문에 도연 씨가 범죄자가 되는데.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숙도 따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미정아. 정숙은 딸을 꼭 안았어요. 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끝난 거예요, 엄마. 미정의 절망적인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집안을 지켜내야 할 기둥이었던 자신이 오히려 모든 걸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아픈 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사위까지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건가? 정숙은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울고 있던 정숙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 마지막까지 해봐야지. 정숙의 눈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정숙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일단 은행부터 다시 가볼게. 혹시 모르잖아. 정숙은 시내 은행 세 곳을 다시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역시 대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정숙은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네 사채업체였어요. 평생 가지 않으려 했던 곳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월 30%요. 30%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자였습니다. 그것도 담보가 있어야 해요. 결국 여기서도 거절당했어요. 정숙은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미안해, 정숙아.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큰 돈은 나도 없어.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어요. 오후 2시 정숙은 마지막으로 생각난 곳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목사님은 정숙의 사정을 들어본 후 고개를 저었어요. 교회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요, 목사님. 정말 급해요. 하지만 목사님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정숙은 거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써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밖에 있어. 마지막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니, 그만 들어오세요. 회사 사람들이 왔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체념한 상태였어요. 벌써 왔다고?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네요. 정숙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도연과 회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돈은 구하지 못했어.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네요.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회사 사람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정숙이 말을 막았어요. 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충격받을까봐.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제발이요. 딸만은.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내일 아침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나간 후 정숙과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뭐해. 정숙은 지쳐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닌 탓에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볼 만큼은 다 해봤어. 정숙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회사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미정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미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미정아.
정숙은 딸 옆에 앉으며 모든 걸 포기했다고 말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을 때 미정이 갑자기 엄마의 손을 놓았어요. 엄마, 잠깐만요. 미정은 침대 옆 서랍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니? 정숙이 물었어요. 엄마, 사실 저 이 일 알고 있었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도연 씨가 회사 돈 쓴 거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소리도 질렀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들어보니 다 제 때문이었잖아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엄마한테는 말씀드릴 수 없고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까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미정이 봉투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안에는 현금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몰래 준비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모아둔 돈이랑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에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되는데? 2천만 원이요. 좀 모자라지만. 미정아, 이걸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도연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도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고요. 정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좀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500만 원을 다 채우고 싶었거든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미정아. 정숙은 딸을 다시 꼭 안았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행동한 건 미정이었던 거예요. 도연 씨한테는 왜 말하지 말라고 했니? 자존심 상할까 봐요. 아내가 남편 뒤치다꺼리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할 거 아니에요. 정숙은 감동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미 저 때문에 충분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바보야, 그럴 때 가족한테 말해야지. 정숙이 울면서 말했어요. 근데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하잖아. 네,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500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때 미정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엄마, 혹시 엄마 적금은 어떠세요? 내 적금?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적금이 있다고. 정숙은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미정이 결혼할 때 주려고 10년간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요. 그게 5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럼 딱 맞네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정숙도 믿기지 않았어요. 네, 엄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도연이한테 빨리 말해야겠다. 정숙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병원으로 빨리 와. 큰일 났어. 전화를 받은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 더 나쁜 일이 생겼나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빨리 와봐. 30분 후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미정을 보며 말했어요. 미정이한테 들어봐. 미정이 도연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도연은 점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미정아, 네가 이걸 다 알고 있었다고? 미안해요, 도연 씨. 말씀 못 드리고. 도연은 아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그때 정숙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내 실수에서 시작됐어. 보험이 끊어진 것도 내가 몰랐고, 미정이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도와서 해결하는 거죠.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하자.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회사에서 온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연 씨, 시간이 다 됐는데 준비는 되셨나요? 도연이 미정과 정숙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정말요? 남자들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미정이 침대에서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뭔가요? 2,500만 원이요. 남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정말로 돈을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2,500만 원. 그러자 갑자기 정숙이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정숙을 보았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힘이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잘못한 건 맞아요. 회사 돈을 쓴 건 변명할 수 없는 일이죠.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아세요? 이유요? 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남의 돈을 함부로 쓴 건 잘못이지만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딸이 친구들한테 머리 숙여서 빌려온 돈이고 저는 제 평생 모아둔 적금을 털어서 만든 거예요. 남자들이 조금씩 표정이 변했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인가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갚을게요. 하지만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지는 마세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남자들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엄마 옆에 섰어요. 저희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저희를 나쁘게만 보시지 마세요. 도연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 거예요. 남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일이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했나 봅니다. 다른 남자도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가족이 있어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 없는 거죠? 정숙이 물었어요. 네, 돈을 받았으니까 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영수증을 써주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가족들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미정이 엄마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엄마 최고야. 도연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정숙이 물었어요. 네, 정말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하지? 일단 미정이 치료부터 제대로 받게 해야죠. 도연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요. 그래, 가족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정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앞으로는 서로한테 숨기지 말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네, 엄마. 알겠습니다, 어머니.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다.
미정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 맞다. 우리 밥도 제대로 못 먹었네.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맛있는 거 시켜서 같이 먹자. 좋아요. 병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미정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다며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숙은 오늘도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빨리 나을 것 같으니까. 도연 씨는 어때요? 회사 일은 괜찮고요? 응, 다행히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도연은 그 일 이후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지인 소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좀 적어졌지만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죠.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엄마, 저 퇴원하면 집에서 뭐 할까요? 뭘 하긴, 천천히 회복하면서 앞으로 계획 세우는 거지.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서로 마음을 숨기고 살았잖아. 이제는 뭐든 같이 상의하면서 살자. 네, 엄마. 오후에 도연이 병원에 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새 회사에서 보험을 다시 정리해줬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험으로요.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확인할게.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요. 도연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뭐야, 이건? 미정이가 친구들한테 빌린 돈 갚을 수 있는 만큼 모았어요. 벌써? 새 회사 월급이랑 부업으로 번 돈이에요.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우리끼리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정숙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미리 말해야 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어머니.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나도 마찬가지야. 보험이나 중요한 일들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넘어가지 않을게. 가족들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참, 미정아. 퇴원하면 뭐 하고 싶어? 정숙이 물었어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요리하고 싶어요. 그동안 병원 음식만 먹어서. 좋아. 그럼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해줄게. 저도 도와드릴게요. 도연도 말했어요. 네가 요리를 할 줄 알아? 정숙이 웃으며 물었어요. 이제 배워야죠. 가족이 함께 하는 거니까.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가족다운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도연 씨 일 말이에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네가 아픈 상황에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저도 가족이잖아요. 같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할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 저녁 무렵 정숙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빈집이었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곧 미정이 퇴원하면 다시 활기찬 집이 될 테니까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숙은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정숙은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어요.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시들어가던 꽃들이 이제는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미정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미정은 이제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화분 좀 보고 있어. 이 꽃들도 참 신기하네. 뭐가요? 겨울에는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오니까 다시 피더라고. 정숙은 꽃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미정이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두 모녀는 잠시 그때 일을 떠올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숨기지 말고 미리 말씀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나도 보험 일을 미리 확인했을 테고 도연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미정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그렇네.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 미정아,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오늘 일은 어땠어? 좋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도연은 새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비록 예전만큼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그거 좋네. 저녁 준비할 테니까 씻고 와.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도 도와줄게. 정숙도 따라 일어났어요.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는 게 더 즐겁잖아.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에 미정이 친구들한테 빌린 돈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이제 마음 놓겠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비상금도 조금씩 모을 예정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정숙이 당부했어요. 그런데 엄마, 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앞으로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회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가족회의? 네, 그 주에 있었던 일들 공유하고 고민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서로 숨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정숙도 동의했어요. 그럼 이번 일요일부터 시작할까요? 좋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숙은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어요. 참, 내가 요즘 든 생각이 있어. 정숙이 말했어요. 뭔데요, 엄마? 그때 내가 받아준 편지들 말이야. 네. 나는 단순히 사위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받아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가족의 아픔과 사랑을 받아준 거였더라. 미정과 도연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도연이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고 미정이는 남편을 지키려고 했고 나는 딸을 지키려고 했어. 우리 모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었지. 맞아요, 엄마.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라는 건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면 무너지지만 함께 나눠서 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엄마 말씀이 맞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더라고.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녁 노을이 집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그럼요, 어머니. 세 사람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구나.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겠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가족과 함께할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우트로 마이너스 감동 유도 및 구독, 좋아요, 멘트.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 어머니가 받아준 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눈물과 희생이었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건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서 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더라고요. 오늘도 가족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